소비를 살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을 인하합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 원, 소나타는 50만 원가량 싸지고 TV도 9만 원 정도 저렴해집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증시는 모두 올랐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장중 등락을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다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메르스로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조금이나마 살아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았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예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012년 당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ELS 투자자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 만기인 ELS 설정액 225억 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소비 살리기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 원, 소나타는 50만 원가량 싸지고 에어컨은 2만 9천 원, 냉장고 6만 7천 원, TV는 9만 원가량 저렴해집니다. 소비자들은 바로 내일부터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어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면 전체 세금이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이 경우 기아차 K3 1.6 디럭스는 총 100만 원 세금 가운데 30만 원가량이, 현대차 그랜저 2.4 모더는 194만 원 중 58만 원 정도가 인하됩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100만 원대로 커집니다. 골프 대중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공 골프장에서 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대규모 합동 세일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 요건에서 주택가격 한도도 폐지됩니다. 중국이 어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하는 경기 부양책 덕에 오늘 코스피는 2.57% 오른 1894.09포인트를 기록하며 1900선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53% 상승하며 개장했지만 장중 2% 넘게 떨어지는 등 오락가락하다 1.3% 하락 마감하는 불안한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01억 원, 3,96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2천억 원 이상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오늘도 5,416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15일째 셀코리아를 이어갔습니다. 15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총 3조 7,328억 원입니다. 코스닥도 3.41% 동반 상승하며 667.4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91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790억 원과 19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중국의 완화 정책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3.2% 급등하며 전날 붕괴됐던 1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2달째 미약하나마 호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오른 102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웃돌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합니다. 이 지수는 메르스 사태 때인 지난 6월 99로 떨어졌다가 7월에는 100을 회복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10.2% 감소세를 나타냈던 대형마트도 마이너스 1.8%로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가 연계증권 ELS가 녹인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만기인 상품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다음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가연계증권 ELS의 상당수 투자자가 손해를 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ELS는 개별 주식의 주가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주가가 설정 당시보다 40에서 60% 이상 폭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지만 반대일 때는 원금 손실이 납니다. 일례로 9월 27일이 만기인 동양마이스타 ELS 2646호는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3년 전 설정 때의 55% 수준인 74,2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47,100원을 나타내고 있어 이런 흐름대로라면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금 손실이 날 때를 이른바 녹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다음 달 만기를 맞는 종목형 스텝다운 ELS 가운데 27개, 설정액 225억 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2012년에 발행된 ELS들로 기초자산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나 삼성엔지니어링,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등 정유주가 많습니다. 이들은 발행 당시이던 2012년 주가 흐름이 좋던 종목들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로 만기 범위를 넓혀보면 손실 구간에 주가가 놓인 위험 상태의 ELS는 112개로 설정액은 1,141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발행되는 ELS는 대부분 종목이 아닌 국내외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 폭락 여파로 지수형 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홍콩항생 중국기업지수 역시 미끄러지면서 지수형 ELS의 원금 손실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 M14의 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삼성전자도 경기도 화성 사업장의 17라인을 곧 가동할 계획입니다. 화성 17라인의 1단계 D램 라인은 3분기 들어 초기 가동을 시작했고 2단계 라인도 연말까지는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화성 1단계 라인은 첨단 D램을 생산하고 2단계 라인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17라인에서 고부가 D램인 DDR4를 주력 생산한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제품 구성을 고사양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PC 등에 들어가는 스탠다드 D램 생산 비중을 줄이고 모바일 D램 비중을 늘리는 한편 수익성이 좋은 DDR4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토종업체들의 가격이나 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시장은 현지 전략 차종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올해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을 반등시킬 희망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오랜 기간 공들여온 현지 전략 차종들 덕에 신흥국에서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부터 브라질,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 4개국에서 6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브라질에서 18,000여 대, 러시아 12,000여 대, 인도 36,000여 대, 멕시코 2,500여 대 등 4개국을 통틀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한 69,000여 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이들 4개국에서 지난 한 달간 팔린 전체 자동차 대수의 10.2%에 해당합니다. 이 시장에서 지난해 현대차의 점유율은 연간 8.8%였지만 올해 1월 9.6%에 이어
2월에는 10.3%로 첫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한 이후 6개월 연속 10%대 점유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주인공은 각국의 현지 전략 차종이었습니다. 지난달 인도 시장에 출시한 현지 전략 소형 SUV 크레타는 출시 첫 달부터 SUV 23개 차종 중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전략 차종인 솔라리스는 지난달 러시아 국민차로 불리는 그란타마저 제치고 전체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HB20이 전체 승용차 모델 중 판매 3위에 올라 누적 50만 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지 전략 차종들의 성과는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거둔 것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은 241만 5천여 대로 전년보다 3.2% 줄었습니다. 반면 현지 전략 차종 19개 모델은 5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15.12% 증가하며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각 나라의 문화와 법규에 맞춘 현지 전략 차종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시장을 뜨겁게 달군 위례자이, 동탄이 반도유보라 4차 등을 기억하십니까? 그러한 신도시와 공공택지 아파트들이 분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합법적인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분양권 거래 제한이 풀린 단지들은 한 달여 만에 수십여 건의 손바뀜이 이뤄졌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조건영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위례 신도시와 강남지구 그리고 광명 역세권 등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속속 풀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분양권 거래 가능 시점이 속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 입주자 지위가 확정된 권리인데요. 이러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인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단지가 집중된 것은 위례 신도시입니다. 이달 5일 이미 전매 제한이 풀린 신한인스비를 필두로 오늘 호반 베르디움, 오는 10월 위례자이, 11월 중앙푸르지오 등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공공택지지구의 더샵포레스트도 지난달 30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오는 10월에는 강남 효성 해링턴 코트의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이 외에도 이번 달 동탄이 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과 광명 역세권 푸르지오, 그리고 11월에는 광명 역세권 파크자이 등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전매 제한이 풀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들은 이미 분양권 시장에서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들은 이미 거래 완료 신고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94가구 규모인 위례 신한인스빌은 25일 현재 67건의 명의 변경이 이뤄졌으며 강남 더샵 포레스트도 57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박지훈 신한 홍보팀장은 위례 신도시의 경우 집값 상승이 꾸준해 앞으로도 전매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가능한 단지 위주로 가격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위례 신한인스빌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와 101제곱미터의 프리미엄은 현재 9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지난달 대비 2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 선에 분양했던 더샵포레스트도 현재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 선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들 분양권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분양권 전매 과정 어떻게 되나요? 예, 인기 택지지구의 경우 신규 분양이 끝나는 상태이고 설사 분양이 있더라도 청약 경쟁이 치열해 당첨이 어려운 만큼 기존 분양권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꾸준할 전망입니다. 분양권 전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양 계약금과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 납입금, 그리고 분양권 프리미엄을 모두 더한 가격의 10% 선을 계약금으로 건넵니다. 이후 매도자에게 잔금을 건네면서 관공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등계, 그리고 건설사 사무소에서 명의 변경 등을 거치면 분양권 거래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기 전에 거래된 분양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 인기 지역의 분양권은 이미 암암리에 불법 전매가 이뤄진 상태라 수요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떴다방 관계자는 불법 전매가 된 분양권은 대부분 매수 가격을 낮추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를 매입하는 건 부담스럽다며 다운 계약서는 불법인데다 차후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래 전에는 가격 수준이나 물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 스타 PB센터 팀장은 이미 가격이 한 단계 뛴 상태이거나 앞으로 분양된 물량이 많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거래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조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인터파크 등과 손잡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합니다. SK텔레콤은 2,800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의 금융대출과 차별화한 중금리 대출을 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모네타, 엠뱅크와 같은 금융 관련 사업을 운영한 노하우를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인터넷 뱅킹 고객들에게 자회사인 SK플래닛의 11번가, 실업, OK 캐시백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관련 해외 시장도 공략할 방침입니다. 요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물건값 잘 비교해보고 사셔야겠습니다.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하지 않고 무턱대고 주문했다가는 수십만 원 이상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엘롯데입니다. 원피스를 사기 위해 전체 카테고리에서 여성 패션을 선택하자 등록된 1000여 개 이상의 상품들이 나타납니다. 한 페이지 안에서 같은 상품들이 등록된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모두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가격이 비싼 제품이 첫 화면에 등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를 위해 모델명을 직접 검색창에 입력해봤습니다. 같은 의류 제품인데도 8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패션 의류뿐만 아니라 명품, 잡화,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무려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롯데닷컴 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백화점 지점별로 매기는 쿠폰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건데 만약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상대적으로 비싼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불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모든 업계에서 갖고 있는 어찌 보면 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소각할도 멈출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마케팅이라는 거죠. 백화점에서 온라인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기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까지 진행해 줄 여유는 없는 거죠. 상품 상세 페이지나 구매 상세 페이지에서도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측은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백화점 지점별 판촉 경쟁이 심해졌고 매장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등록하다 보니 가격이 중구난방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20%씩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 같은 제품을 비싸게 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백화점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나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에 나섰다가 최근 급락장세에서 쪽박을 차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가 하루에 수백억 원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래소는 신용거래에 대한 반대 매매 추세는 신용거래 잔고의 감소세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신용거래 잔고는 한 달 새 1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 매매는 한 달간 1,591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대 매매는 증권사에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외상거래로 산 주식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합병을 앞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국민연금기금과 KCC가 최근 주가 급락으로 1조 5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2개월 전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 중 6,583억 원어치가 2개월 새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KCC도 두 회사 지분 투자로 2개월간 8,386억 원의 평가 손실을 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 주가는 6월 8일 대비 반토막 났고 제일모직은 올해 5월 27일 대비 38%나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과 KCC는 삼성물산 지분을 각각 11.61%, 5.96%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모직은 각각 5.04%와 10.19%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에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꿀 계획입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자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KTX 수서 역세권에 1,910가구, 인천 논현역 주변에 450가구 등 전국 119곳에서 행복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2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총 6만 6,110가구로 올해 최대 물량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메르스 발생 후 비상경영 상태인 아시아나항공이 초대형 항공기인 A380 4대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기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니다. 태풍 고니는 오늘 새벽 6시 울릉도 동북동쪽 22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 고니가 동해상을 지나면서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폭우에 강풍까지 동반되면서 낙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지붕과 간판이 날아가고 항공기도 결항되는 등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으로는 많은 비가, 영남 동해로는 강한 바람이 집중됐는데요. 인제, 향로봉 등 산간 지역은 300mm가 넘었고요. 해안 지역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영남 동해안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를 넘어섰는데요.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9월이 다가오는 시기답게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예상되는데요. 한편 새벽에서 낮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 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 분들은 출근길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하늘에 경기 북부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대전 20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동해안도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속초 19도에서 29도, 강릉 20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은 아침에서 낮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광주, 전주 27도, 부산, 제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0도를 밑도는 낮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